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시댁이나 처가가 내 주장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강의 영상에도 올렸고 실시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솔직히 남자분들 중에 내 주장을 처가로 잡았습니다 라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시댁으로 잡았다고, 선생이 그렇게 잡아줬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댁은 주장이 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시댁이란 존재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누구랑 결혼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과 몇 살에 뭐 어떻게 결혼을 하면 너는 좋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근데 대부분 그걸 알고 결혼하나요? 모르잖아요. 자, 내가 25세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5년 동안은 모르게 산 사람들이에요. 25년 동안 살다가 결혼을 해서 맺은 인연이 주장이 될 수 있다. 제가 주장은 뭐라 그랬어요? 주장과 몸주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몸에 나한테 지정된 조상들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살면서 갑자기 불쑥 들어온 집안이 주장이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나중에 되면 되게 답답해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나를 있게 한 조상들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분들을 다 무시하고 중간에서 들어온 조상들을 찾아버리니까 내 조상들이 답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안 맞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조상을 잡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자, 이거는 무당이고 일반인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조상 해운굿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 나도 우리 집 조상들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뭘 하냐? 시댁 쪽 조상들만 해요. 그럼 내 조상들은 왜 안 하냐 물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댁 조상들이 풀려야지 내가 풀리고 시댁 조상들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지. 그거는 출가 외인이란 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유교, 그런 사상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제가 또 한 가지 또 이 말 들으면 화나는 게 평상시는 뭐 남녀가 평등하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니 남자가 돈 밖에서 돈을 벌면 여자도 사회생활이 있니 해야 된다. 뭐 똑같이 보장을 하라 하면서 왜 이 세계만 들어오면 그 남녀 평등이란 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여자고 내가 무당길을 들어왔다. 근데 내 주장을 시댁으로 잡았다 라고 하면 만약에 살다가 이혼하고 나면은 나는 큰일 나네. 안 그래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신굿을 할 때 시댁 조상들을 먼저 잡았다. 시댁 조상들을 주장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죠?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사별하든 뭘 하든 재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무당 못하네.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은 시댁을 잡아놓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분들은 또 자기 조상을 잡아주죠. 친간에 외간에. 같은 선생 밑에서도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 차이에서 잡아주는 조상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거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만나서 밤에 손잡고 자면서 나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나를 있게 한 건 친가 또는 외가, 친가하고 외가 두 집안뿐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있게 한 조상들을 내팽개치고 중간에서 들어온 시댁 조상을 잡냐는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애들 때문에 시댁은 왕래죠. 왕래. 시댁은 왕래가 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시댁을 잡아주는 건 맞지. 근데 그거는 왕래로 잡아줘야지. 왕래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왕래를 하잖아. 저는 그렇게 잡아줘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시댁을 잡아야 된다. 여기는 왕래입니다. 왕래하는 조상입니다. 라고 잡아줘요. 전국에서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답답하지 않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조상을 팽개쳐 놓고 너무 집에 조상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힘들고 뭐가 잘 안 잡혀서 어디 가면은 이런 핵심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불사 할매가 아직 안 와서 그러니 대신 할매가 니는 없니? 신장이 없니? 아이고 가리가 잘못됐니? 그지를 해놓고 맡기면은 또 친감 또 이제 그 뭐 시댁만 잡아준다. 신콧을 3번 했는데 3번 다 시댁만 잡았던 사람도 있고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혼해갖고 혼자 살아. 근데 신당에다가 이혼하고 없는데 신당에 아직까지 시댁집 조상들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속에 천불이 나지 내 조상들이.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 무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풀 수가 있고 이해가 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서울대 나왔고 연세대 나왔고 뭐 박사를 했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했고 이런 분들도 사회에 나가면 똑똑한데 이 무속 바닥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존재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게 무속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니는 시댁에서 주장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봐야지. 난 엄마 아빠가 있고 나도 외가 친가가 있고 내 조상들도 있는데 왜 시댁이 주장으로 들어와? 그러면 선생들이 예강님 말씀처럼 하죠. 네 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좋아, 새끼 있는 건 좋아. 근데 그래 되면은 남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면 남인데 그러면 여기는 내 주장이 될 수 없고 도와주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겠네 나를.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무당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맞다면은 만약에 시댁이 주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시댁을 주장으로 잡아야 되고 아니 솔직히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분 봤어요 내가. 그러면 그분은 결혼 안 한 여자들은 제자로 못 받아들여. 왜냐 결혼을 안 해서 시댁이 없는데 이 사람 못하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친가님은 외가를 잡아주죠. 말하는 선생들도 기준이 없고 자기들도 뭐 올해 20년 30년 되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이 없는데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어떻게 잡아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기도해라 이런 말밖에 없지. 무당 만든 게 아니고 수녀 만들었어? 신부 만들고 목사 만들었어? 아니잖아. 무당을 만들었잖아. 무당을 만들었으면 무당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상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왜 기도나 시켜? 제가 저번에 할 때도 그랬죠. 신고 타고 난 다음에 선생님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그건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은 걸러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갔는데 너는 시댁에서 많이 치고 들어오네 라고 하면 걸러요. 왜냐? 시댁에서 많이 치고 들어올 수는 있지. 왜냐?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무당 팔자면은 남편도 줄이 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집 조상들도
인떡이 아니라 신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많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지. 알아달라고. 왜 끼리끼리 만나냐. 자, 내가 무당팔자면은 내 배우자도 왜 공줄이 세고 무당팔자로 만나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야지 무릎을 꿇히고 자신들을 찾아주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하는 거라고. 나중에 봐봐요. 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쌤, 내가 무당이 돼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없어요. 다 조상에 얽혀 있고 다 줄 센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내 친구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경찰을 가깝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사기가 3범이면은 사기 5범, 6범한테 붙어야지 사기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지. 그랑 똑같이 줄 센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이고 인연법이에요. 나랑 결혼한 배우자 측에서 많이 치고 들어온 건 사실이지. 근데 거기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아, 여기는 나랑 결혼해서 들어온 집안이니까 왕래네. 이혼을 했어. 재혼을 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내 배우자 쪽은 왕래라고 생각하면은 재혼했으면은 다시 그쪽 조상들 왔는 걸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처음 결혼한 쪽을 주장으로 잡아버리면 주장이 나의 대표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분인데 그런 쪽을 시댁으로 잡아버리면은 남편이 만약에 그래서 풀리고 다른 여자 만나 갔어. 그러면 그 조상들 다 어떡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좀 더 다시 더 얘기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시댁을 주장으로 잡아놓고 답답하신 분들, 이분들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안 그래요? 내 조상이 아니고 다른 집안 조상을 잡아놨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처음에 잘못 잡은 건 모르고 어디 가니까 대신 할머니가 없다 그러네요. 신장 할아버지가 많이 그거 했다 그러네요. 돌 앉아서 내가 이렇게 막혔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저는 답답할까요? 핵심을 놔두고 딴 데서 찾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하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친구 돼갖고 시댁의 어떤 할아버지를 잡았는데 나 그때부터 2년 동안 잘 불려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혔어요. 당연히 불어주지. 왜냐? 자기 집안이 안 알아줬는데 밖에서 들어온 놈이 자신들 알아줬네? 고맙잖아. 그럼 내 새끼랑 사네? 고맙잖아. 밀어주지. 그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해줄 만큼 다 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새끼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메꿔야 되는데 메꾸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예강님이 했는데 애들 때문에 시댁을 잡아줘요 했는데 제가 여기서도 할 말이 있어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 새끼가 이런 무당팔자를 갖고 있다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막 해요. 듣다가 그러면은 자식한테 내려간 조상이 누구랍니까? 몰라요? 신고자 때 안 가르쳐주는데요. 그 말을 한다고요. 그게 비일비재해요. 너는 네 새끼 때문에 네 새끼 무당 안 맞으려면은 네가 무당을 해야 돼라고 그런 말을 해놓고 신고 탈 때는 내 새끼한테 내려간 조상이 누구고 어떤 조상인지 말을 안 해. 잡아주지도 안 해. 그냥 또 대감, 불사, 도사, 신장, 동자 이것만 잡고 니는 동자가 앞장서니까 사탕하고 과자 많이 올려라. 니는 동자가 전봐준다. 그런 말 듣고 앉아갖고 있으면은 손님 오면은 엄마는 그러면 안 돼. 아구 냄새야 이지라고 앉아있고 아우 막 구타러 가면은 동자 실어갖고 동자가 끔찍끔찍 뛰면서 아이고 내가 발이 안 떨어지네 내 옆에 깍깍 나봐라. 그래 10,000원짜리 놓으면은 그거 말고 노란 돈 내가 이거 하는 거 듣고 반성되는 분들도 뭐 애버 많죠. 그죠? 여러분 내 신은 내 조상에서밖에 못 온다.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만든 게 우리 친구하고 외갓집 조상들 뿐인데
3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갑자기 들어온 집의 조상이 내 주장이 될 수 있다? 내 조상들이 봤을 때는 호로 새끼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친가하고 왜 시댁이 주장이 될 수 없는가? 근데 웃긴 게 있잖아요. 남자 법사들, 10평을 법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물어보면은 또 처가를 잡은 게 없다.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자, 보통 우리가 또 말이 나와서 가는 말인데, 자, 신명을 누굴 잡았냐 물어보면 외갓집은 거의 안 잡거든요. 보통은 100명 중에 한 85명은 친가만 주구장창 잡아놨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립을 시켜드릴게요. 나한테 오는 주장과 몸주 조상들은 외가 친가에서 골고루 와요. 단 주장은 외가냐 친가냐 둘 중에 한 곳이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갔어. 그러면 네 신굿을 해야 된다. 좋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신굿을 하겠다. 라고 마음먹었을 때 물어봐봐요. 우리 내 쪽 친가에서 조상이 많이 옵니까? 외가에서 조상이 많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이 니는 외가는 없고 친가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꼽혀. 왜? 나를 만들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같이 만들었는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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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의 확률로 만들어 놨는데 왜 한쪽만 더 올까? 너는 외가에서 올 수 없다? 친가에서 올 수 없다? 그 말 하면은 꼽혀. 제가 앞에도 설명을 했죠. 막 이런 데 와서는 뭐 남녀 차별이네, 남녀가 평등하네 말하면서 꼭 그럴 때는 말 듣고 아 그런가? 아 나는 친가에서 오는구나. 또 극하고 또 있다 또. 여기서 한 반지만 더 하면 나는 나를 만든 거는 내 친가하고 외가에서 조상들이고 이 친가하고 외가에서 골고루 이루어져서 나를 움직이고 도와준다. 자,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면 나는 나를 도와주는 거는 뭐 지리산 산신, 동해바다 용궁, 서해바다 용왕, 뭐 한라산 산신이 아니고 내 조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각인을. 뭐 어디 산에 가갖고 뭐 어디 산에 산신에 가갖고 뭐 나를 닦고 밝히러 간다. 그것도 좋다 그거야. 근데 그렇게 그런 산에 가기 전에 내 조상 산소에 더 가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있게 하는 건 내 조상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만 기준으로 잡아도 여러분들 기준점이 생기잖아.